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0일 오전 11시 12분입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의 글을 제가 자주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천영우 전 수석은 직업 외교관 출신이고 외교부 차관도 하셨고, 그리고 외교안보수석 일 때는 2011년에 아덴만 작전, 여명 작전으로 유명한 인질 구출 작전을 기획 조정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글은 항상 사실에 근거하고 특히 디테일에 충실함으로 많은 정책적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영남권의 허브 공항을 만든다고 왈가왈부할 때 천영우 전 수석은 김해 공항에 활주로 하나를 더 만들면 된다라는 안을 냈고, 그게 결국 채택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난데없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지금 낙착이 되어 가지고 공사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활주로 하나를 만드는 딱 항공모함 같은 섬에다가, 그것도 내해가 아니고 외해입니다. 풍랑에 그냥 노출된, 거기에 15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제성도 의심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이런 걸 지역 파퓰리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다가 이게 과연 계속될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어제 작금의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이 있는 글을 올렸기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날이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문명 세계의 역사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미 탄핵 소추를 받아 헌재에서 파면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내란 혐의로 구속하는 것이 시간을 다툴 만큼 긴급한 일인가?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윤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다음에 구속하면은 내란죄 수사에 결정적 지장이 생기나,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구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급박하고 압도적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직위가 이토록 하찮은 것인가? 한국 정치 문화에서 척결해야 할 악습 중 하나는 이미 쓰러진 사람을 짓밟는 관행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고, 헌재의 탄핵 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살아 돌아올 가망은 전혀 없다. 대통령은 탄핵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자랄 만큼 윤 대통령의 업보가 엄중한 것은 사실이나, 그 모든 업보를 굳이 한꺼번에 다 지게 해야 하나? 그게 몇 달도 기다릴 수가 없을 만큼 긴급한 일인가? 윤 대통령 구속 못지않게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극렬 지지자들이 폭도가 되어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이다. 이들 폭도는 대한민국의 적이고 이 나라 보수 세력과 보수의 가치를 욕보인 건전한 보수의 적이다. 국민의힘은 윤통의 극렬 지지층을 국힘과 보수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엄벌을 요구해야 한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당이라면 다른 변명은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가 옳으냐 그르냐와는 연결시킬 일이 아니다. 사법부에 정치화된 판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법부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겁박하는 세력을 감싸는 정당은 용납될 수 없다. 윤통 극렬 지지자들의 시위에는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의 정신 상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을 지키는데 왜 미국 국기가 필요한가? 그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라면 성조기를 그런 식으로 모욕할 이유가 없고, 한국인이라면 한미동맹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해야 할 특별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분들도 나름 애국 충정의 추위를 무릅쓰고 시위에 참여하겠지만은 성조기까지 끌어들이면은 시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 자해를 가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감옥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직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정말 균형이 딱 잡힌 글입니다. 다 저는 우리 전영우 전 수석의 말씀에 동의하고 싶은데, 이 애국 집회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역사가 오래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 무렵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매우 위험해 보이고 한미동맹을 해칠 것 같아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오는 시위가 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전통으로 고착이 되니까 우선 미국인들부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집회에,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 집회에 미국 사람들이 성조기 말고 태극기 들고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 또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굳이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대외정책과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나라라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의 중심에는 국가 이익이 있습니다. 미국도 국가 이익, 우리도 국가 이익. 아무리 친한 나라라도 국가 이익과 국가 이익 사이에는 반드시 다른 점이 있고 충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조기를 들고 나오면은 일단 사대주의자다. 친미 사대주의자다. 핵무장 하자는 이야기는 안 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흔드는 보수 세력은 완전히 이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이다 하는 이 좌파의 비판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나왔다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라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그건 부당합니다. 태극기를 누가 들든 태극기 든 사람을 태극기 부대라고 욕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고 그 자체가 국기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나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성족이나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면서부터는 비판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구속 수사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지난 12월 초부터 나왔는데 이게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요새처럼 만들어가지고 저항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체포영장은 집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말도 아닌 논리로 계속 저항을 하고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론적으로는 현직 대통령 구속 재판은 문제가 많죠. 그러나 이 점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구속하고 구속 재판을 하다가 또 구속 기간을 늘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럼 나는 재판에 안 나가겠다 해서 사실상 벌석 재판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 대한 아주 수치였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